삼두인 침구 요결 겉표지를 보면 삼두인 침구 요결, 삼두인 원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침법이 수록된 유일한 경전 삼두인 침구 요결. 이 책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삼침의에게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두인 침구 요결을 교과서 삼아서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지난 시간까지는 제8장 울문 중에서 목울, 화울, 토울, 금울, 수울, 기울, 습울, 열울, 그리고 다물 9개 증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증 식울, 식울이란 무슨 증인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견증, 애산, 오식, 황달, 고창, 비괴 및 기구맥 성 등의 증을 호소한다. 향사평유산증. 요법, 식울은 허인지라 강하여야 하나니 단전 중환을 영한 다음 청하라. 그리고 양곡 소부를 보하고 대돈 이목을 사하라. 아니, 견증 내용도 어려운데 요법은 더 어려워. 여러분들 눈에는 식울증 무슨 병증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아물아물합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은 어려운 한자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난해한 표현들, 암호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부 암호예요. 암호. 이름하여 삼경 코드. 그 코드를 먼저 풀어봅니다. 애산, 이것은 신트림을 말해요. 오식, 거식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이 싫어. 황달, 비위허약에 의한 황달. 고창, 이것은 복부가 빵빵한 것, 가스가 차서 복부가 빵빵한 것. 비괴, 동의학적 용어로 심화비경이라는 증이 있는데 그게 비괴를 말합니다. 즉 명치 밑을 눌러보았을 때 처음에는 아파요. 그런데 할머니 손은 약손, 개똥이 배는 똥배 하면서 살살 만져주면 환자가 극하고 트림하면서 아이고 이젠 살겠네. 그게 심화비경이에요. 그리고 기구맥이 성하다. 우측의 천맥 자리를 기구맥이라고 하고요. 좌측의 천맥, 그것은 달리 인역맥이라기도 합니다. 경동맥에서 찾아보는 인역맥, 그것도 인역맥이지만 좌측의 천맥을 가리켜 인역맥이라기도 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향사평유산증, 이것은 명나라 초기 때 공정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만병회춘에 수록된 처방인데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향사평유산, 취시굴, 시굴증을 다스리는데 애기작산, 흉복, 보민, 창통, 오식불사, 우촌맥, 긴성 하는 것을 다스린다. 애기작산, 그렇습니다. 애산, 신트림하는 것, 흉복, 보민, 창통, 복부가 빵빵하고 가스 차는 것. 오식불사, 오식, 음식이 싫다. 우측의 촌구맥이 긴하고 성하다. 견증의 내용과 향사평유산증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에서는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의 식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울, 울증이 하나, 음식상으로 생긴 울증을 이른다. 트림을 하면 신물이 넘어오고 배가 그득하며 먹지 못하고 황달이 생기며 배가 북처럼 더부룩하고 속에 덩어리가 있으며 맥이 긴실한 병증이다. 이번엔 동양의학대사전, 식울, 육울의 하나, 음식이 정체되어 삭지 않아 기가 막힘으로써 발생한다. 트림을 하면 신물이 넘어오고 배가 그득하며 먹지 못하고 황달이 생기며 배가 북처럼 더부룩하고 속에 덩어리가 생기고 맥이 긴실하다. 여기에 견증의 식울증 이해를 위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음식이 정체되어 삭지 않아 기가 막힘으로써 발생한다. 이것은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즉, 기가 막혀 음식이 정체되어 삭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신트림이 나는 것 등을 식울이라 한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기가 막혔다. 이것은요,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가스트로포리시스, 즉
위마비증과 거의 같은 증이에요. 위마비증 잊지 않으셨죠? 이건 여러 번 다루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시굴증에서는 비위허약으로 발생한 위마비증, 그러면 기가 막혔다. 먼저 기 중에서 앞에 기운 기,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기운, 그리고 뱉을 기자, 이것은요 밥통, 즉 소화기 시스템 자체를 말해요. 이것을 영문명으로 말하면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기운은 모틸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뱉을 기자를 쓴 이 기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장기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음식을 삼키면 식도를 거쳐 위를 거쳐 소장 거쳐 그리고 대장을 거쳐서 똥으로 나가잖아요. 목구멍에서 똥구멍까지는 연동운동력으로 먹은 것을 순차적으로 밀어줍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 연동운동을 가리켜 모틸리티,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모틸리티라고 말하거든요. 그 연동운동력 모틸리티가 정체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게 기가 막혔다. 위장 운동성은 입에서 인두, 식도, 위, 소장 및 대장을 거쳐 체외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가리켜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모틸리티라고 하는데, 위라는 용어는 위를 의미하고 위마비에서 마비는 부분적인 마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마비는 위의 부분적인 마비를 의미합니다. 위마비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건강한 소화관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씹고 삼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식도에 도달하면 자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연동 운동이 이어져 내용물이 소화관을 통해 끝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운동, 즉 연동 운동을 가리켜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모틸리티라 한다. 정리해드리죠. 시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힌 것은 그렇죠. 목구멍에서 똥구멍까지의 연동운동력, 모틸리티 장애. 위마비는 위장의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이는 음식물을 위와 소장으로 이동시키는 근육활동, 즉 연동운동을 방해하여 발생한다. 위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위가 음식물을 처리하거나 스스로 비울 수 없게 됩니다. 위마비 환자는 소화 중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며 부작용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정체되니까 심화비경, 답답한증을 느끼게 되죠. 위마비의 증상, 소화불량, 복부팽만, 식사 중 조기 포만감,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과 구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구토, 식욕 상실, 위산 역류, 그리고 속쓰림. 십이지장 협착으로 인한 2차성 위마비증이 겹쳐지면 폐쇄성 황달을 동반한 담도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신에 황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굴증, 이렇게 삼경 코드를 풀어보니까 기가 막힌 증이다.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모틸리티 디스오더다. 다른 말로 위마비증이라 한다. 그러면 이번엔 요법을 살펴봅니다. 요법, 식울은 허인지라 강하여야 하나니 단전 중환을 영, 즉 유주방향 거스르는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침을 꽂고 그리고 침을 빼. 그런 다음 중환 단전에 침을 가만히 꽂아두고 있는 것. 그런 다음에 양곡 소부를 보하고 대던 잇몸을 사하라. 그러면 여기서 단전 중환을 영한다. 이걸 지어봅시다. 그러면 요법이 아주 간략해요. 그렇죠? 단전 중환을 영, 그리고 또 정하라. 이건 삼도인의 본의가 아니에요. 삼도인의 글이 아닙니다. 삼도인은 그렇게 번잡한 요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우고 보니까 양곡 소부를 보하고 대던 잇몸을 사하라. 그렇습니다.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잇몸 함곡을 사하면 그렇죠. 위정격이잖아요.
소부, 보, 대돈사. 소부와 대도를 보하고 은백과 대돈을 사하면 그렇죠, 비정격이에요. 사암도인께서는 이 시굴증은 그렇구나, 이건 비위허약증이다. 그래서 위정격과 비정격을 동시에 쓰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한론 해설서 상한론 신의라는 책을 쓰신 상한론의 대가 염원 선생의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위와 소장의 점막에서 점액을 많이 분비하여 소화시키는 데 쓰고, 대장의 점액 분비는 찌꺼기를 전도하는 데 쓸 뿐이다. 위의 소화는 직접 비장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비장은 위가 소화를 시킬 때는 수축작용을 하며, 비 자체의 혈액은 위저의 혈관과 얽혀 있으므로 전량을 위저에 수주하고, 한편으로는 심장에서 취급해와 도토리의 급통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위저의 혈관과 통한다. 즉 내경의 이른바 비의 대략이며, 위가 비혈의 수주를 얻으면 위의 열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욱 많아지는데, 이 열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양이다. 즉 위의 양기이다. 여러분, 저 사람은 비장은 좋은데 위장이 약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또는 저 사람은 비장은 약한데 위는 강해,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극극되고 소화력이 약할 땐 비위가 약해 라고 말합니다. 위는요, 비장을 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비장은 위를 약하게 할 수는 있어요. 즉 위기가 약하다, 위의 연동 운동력이 약하다, 모틸리티 장애가 생겼다, 이것은 비장 때문이에요. 서의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사암도인은 비장 기운이 약해서 생긴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모틸리티 디스오더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원인은 비장에 있다. 고로 비위허약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격, 위정격을 같이 쓰신 겁니다. 우리 몸에 비, 간, 폐는 혈액 저장고 역할도 해요. 여러분, 갤퍼스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위장 빵빵한 그림, 그것은 평소의 위장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의 위장의 모습은 물 빠진 가죽 물주머니처럼 쭈글쭈글해요. 음식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것이 빵빵해지는데 저절로 빵빵해지는 게 아니고, 비장이 저장해 두고 있던 혈액을 위저에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요. 열력이 생겨요. 염원 선생은 원래 서의학자였어요. 서의학을 공부하시고 또 서의사로 활동하시다가 한의학자로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신구학설을 인용해서 양명병을 해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장이 어떻게 위를 돕는 역할을 하는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비장이 위에게 혈액을 쏴주질 못해요. 왜? 비가 허해서. 비장이 혈액 저장고 역할도 하는데 저장된 혈액이 없어. 그건 비허증이죠. 그래서 위저로 쏴줄 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비가 허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위도 허하다. 사암사께서는 거금 450년 전에 이러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정격, 위정격을 같이 쓰라 하신 거예요. 식울증, 비정격, 위정격, 위정격, 비정격을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8장 울문증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7장 화열문, 아주 중요한 거 토론합니다. 화열문, 여기에는 군화, 상화, 그리고 장열 3개의 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